아들을. 엄마, 방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가수 임영웅 씨 노래 듣고 계시지 않았어요? 엄마, 임영웅 씨 엄청난 팬이잖아요. TV 채널 돌리다가 임영웅 씨 나오면 꼭 그대로 멈춰서 보시고요. 임영웅 씨 노래할 때 듣고 있으면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셨죠. 저도 엄마가 임영웅 씨 노래 들으실 때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임영웅 씨 참 좋아하는데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성실함이랄까 겸손함이 느껴지니까요. 임영웅 씨가 팬들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죠? 공연 끝나고도 팬들 기다리면 손 꼭 흔들어주고 SNS에도 팬들 걱정하는 마음 자주 올리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기 건강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연 준비하느라 바빠도 촬영 일정이 빡빡해도 자기 관리만큼은 흐트러뜨리지 않는데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쁘면 밥도 대충 먹게 되고 피곤하면 운동도 건너뛰게 되고. 근데 임영웅 씨는 그런 유혹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작은 습관들을 정말 꾸준히 지킨대요. 그래서 40대 중반인데도 무대 위에서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알아본 임영웅 씨가 직접 실천하는 건강 루틴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임영웅 씨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 알아보고 엄마도 일상에서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엄마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꼭 눌러주세요. 엄마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좋은 정보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영상 올릴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리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눌러주시면 다른 임영웅 씨 팬들께도 추천이 된대요. 꼭 눌러주실 거죠?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임영웅 씨의 샐러드 먹는 방법이에요. 방송에서 임영웅 씨가 샐러드 먹는 걸 봤는데 스태프가 드레싱 주면서 이거 뿌려 드세요 했는데 임영웅 씨가 손살에 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드레싱은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저는 아예 빼고 먹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에이 드레싱 조금인데 뭐 어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더라고요. 샐러드 드레싱이요, 엄마. 그거 한 스푼에 160칼로리 정도 돼요. 밥 반 공기랑 비슷한 열량이에요. 게다가 기름이랑 설탕,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강하려고 샐러드 먹는 건데 드레싱 듬뿍 뿌리면 오히려 건강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특히 시판 드레싱은 맛을 내려고 당분이랑 화학 조미료가 꽤 들어가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 관리도 되는데 드레싱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나트륨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 대신 레몬즙 한 스푼만 짜서 뿌려보세요. 아니면 올리브 오일 반 스푼 정도만 살짝 두르고요. 간이 심심하면 간장 조금에 식초 살짝 섞어서 뿌려도 돼요. 진짜 가볍고 채소 본연의 맛도 느껴지고 몸도 훨씬 편해요. 특히 엄마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랑 혈당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드레싱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몸이 붓는 것도 덜해지고요. 샐러드 재료도 다양하게 넣어보세요. 방울토마토, 오이, 양상추 같은 기본 채소 말고도 당근이나 파프리카 같은 색깔 있는 채소 넣으면 영양도 풍부해지고 눈도 즐거워요. 거기에 달걀 삶은 거 반 개만 올리면 단백질도 챙기면서 샐러드 한 접시로 한 끼 식사도 충분해요. 임영웅 씨가 드레싱 안 뿌리고 먹는 거 보고 처음엔 참 담백하게 먹는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빵이랑 탄수화물 절제하는 습관이에요.
이명웅 씨가 스태프한테 빵 권유받았을 때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어요. 전 요즘 빵 안 먹어요. 공연 준비 중이라 체중 관리하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양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는 거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자기 관리에 확신이 있구나 싶었어요. 빵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엄마. 빵은 대부분 밀가루로 만든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금방 확 떨어져요. 그러면 또 배고파지고 또 먹고 싶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게다가 빵에는 설탕이랑 버터도 많이 들어가서 칼로리도 높고 포만감도 오래 안 가요. 이명웅 씨는 공연 준비할 때 체력이랑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음식은 피하는 거예요. 빵 먹으면 당장은 배가 차는 것 같지만 1시간쯤 지나면 또 배고파지잖아요. 그러면 피곤해지고 무대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지니까요. 엄마, 매번 지하철역 출구 지나갈 때 나는 빵 냄새 참 유혹적이죠? 사실 그 향기요. 일부러 고객을 유혹하려고 틀어놓는 거래요. 제빵 기계에서 나는 향을 증폭시켜서 밖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 맡으면 갑자기 빵이 먹고 싶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한 번쯤 참아보면 어떨까요? 엄마, 하루 3끼 중에 탄수화물은 한 번만 집중적으로 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밥 드시면 점심이랑 저녁은 밥 양을 줄이거나 아예 빵 같은 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만약 빵이 너무 먹고 싶으면 고구마나 현미, 통밀빵으로 대체해 보세요. 이런 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빵은 디저트처럼만 생각하세요. 가끔 즐기는 거지 매일 먹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엄마도 밥은 드시니까 빵까지 매일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빵 대신 삶은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고구마 반 개. 이런 걸로 간식 삼으면 훨씬 속도 편하고 피곤함도 덜해요. 세 번째는 술을 절제하는 습관이에요. 이명웅 씨가 다이어트 중에는 술을 완전히 끊는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술은 칼로리도 높고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주니까 가능하면 안 마시려고 해요 라고 했대요. 연예인이라 회식도 많고 스트레스 풀 일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술을 절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일단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계속 피곤한 거예요. 게다가 혈압도 올라가고 간도 피로해지고 체중 관리도 어려워지죠. 아빠도 퇴근하시면 맥주 한 캔 드시는 게 습관처럼 되셨잖아요. 완전히 끊기는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냉장고에 맥주를 여러 병 세트로 넣어두면 한 캔 마시고 나서도 계속 손이 가요. 어차피 냉장고에 있는데 한 캔만 더 하다 보면 결국 두세 캔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에는 딱 한 병만 넣어두세요. 오늘 마실 거 하나만요. 그러면 한 캔 마시고 나서 더 마시고 싶어도 냉장고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멈추게 돼요. 심리적으로도 더 마실 게 없네 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술 대신 탄산수나 무알콜 맥주로 대체해 보세요. 요즘 무알콜 맥주 맛도 좋아졌어요. 톡 쏘는 느낌은 비슷한데 알코올이 없으니까 몸은 훨씬 편하고 다음날 컨디션도 좋아요. 일주일에 딱 술 없는 날 3번만 정해보세요. 월, 수, 금은 무조건 술 안 마시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날은 조금 마셔도 되니까 심리적으로도 덜 힘들어요. 완전히 끊는 것보다 줄이는 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거든요.
임영웅 씨도 완전히 술을 안 마시는 건 아니래요. 다만 필요할 때만, 정말 특별한 자리에서만 한 잔 정도만 한대요. 그게 바로 절제예요. 엄마도 그렇게 해보세요.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습관처럼 매일 마시는 게 문제니까요. 네 번째는 운동 루틴이에요. 임영웅 씨는 PT랑 달리기를 병행하면서 꾸준히 몸을 관리한대요. 공연 준비할 땐 체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2~3시간 동안 서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팬들한테 손도 흔들고, 그거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운동해서 기초 체력을 쌓아두는 거예요. 운동이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줘요.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임영웅 씨도 바쁜 스케줄 속에서 운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매일 PT까지는 어렵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대신 하루 딱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10분, 저녁에 TV 보면서 발목 30번씩 돌리기, 이것만 해도 혈류가 달라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채로 팔다리를 쭉쭉 펴보세요. 고양이가 기지개 켜듯이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도 앞뒤로 돌려주세요. 이게 딱 5분이면 돼요. 점심 먹고 나서는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걷기를 10분만 해보세요. TV 보면서 해도 되고 음악 들으면서 해도 돼요. 그냥 걷는 거예요. 땅을 딛는 느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저녁에는 계단 오르기를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2층까지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숨이 차면 천천히 쉬면서 올라가도 돼요. 이게 다리 근육을 키우는데 정말 좋아요. 시니어 분들은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우니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다리 힘을 키워야 해요. 운동은요, 한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헬스장 가서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집에서 스트레칭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 몸이 그걸 기억하고 점점 더 유연해지고 강해져요. 임영웅 씨도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바쁜 날도 피곤한 날도 짧게라도 꼭 몸을 움직인대요. 그게 바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5번째는 임영웅 씨의 콩국수 이야기예요. 임영웅 씨가 방송에서 콩국수를 먹는데 스태프가 설탕 넣을까요? 했더니 아니요. 저는 소금으로 간 맞춰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콩국수는 보통 설탕 넣어서 달달하게 먹잖아요. 근데 임영웅 씨는 소금파래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에 이미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빵, 과자, 음료수는 물론이고 반찬에도 설탕이 들어가고 소스에도 설탕이 들어가고요. 하루에 섭취하는 당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과다한 당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피로감을 유발해요. 당 떨어지면 또 단 거 찾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게다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 피부 노화도 빨라지고 염증도 생기기 쉬워요. 임영웅 씨는 그걸 아니까 콩국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설탕 대신 소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소금도 물론 과하면 안 되지만 설탕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콩국수 자체가 담백한 음식이니까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엄마도 콩국수 드실 때 설탕 말고 소금으로 간 맞춰보세요. 처음엔 좀 심심할 수도 있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콩 본연의 고소한 맛도 더 잘 느껴지고요. 간식 드실 때도 단맛보다는 고소한 맛으로 가보세요. 쿠키나 사탕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몇 조각 아니면 두유 한 팩? 이런 게 훨씬 몸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설탕 줄이기 첫날은 진짜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입이 심심하고 자꾸 단 게 생각나고요. 근데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일주일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요. 단 걸 먹으면 오히려 너무 달게 느껴지고 담백한 음식이 더 좋아져요. 몸이 적응하는 거예요. 임영웅 씨도 처음부터 소금파였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면서 입맛을 바꿔온 거겠죠. 엄마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줄여가면 돼요. 6번째는 불면이랑 편두통 관리 이야기예요. 임영웅 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불면증이랑 편두통으로 고생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공연 준비하면서 과로하고 무대 조명이랑 소음에 노출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대요. 불면증이 생기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편두통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조용한 곳에서 쉬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대요. 엄마도 가끔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밤에 자다가 깨서 한두 시간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요. 그게 반복되면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건강도 나빠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최대한 줄여보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오후에는 보리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하시고요. 카페인이 몸에 남아있으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요. 밤에 TV 보실 때 화면 밝기를 낮춰보세요. 밝은 빛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은 블루라이트가 강해서 잠자기 전에 보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보지 말고 차라리 라디오 들으시거나 조용히 책을 읽어보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좋아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줘요. 물 대신 따뜻한 우유도 좋고요. 그리고 엄마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꼭 하나 만드세요. 임영웅 씨는 음악 듣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대요. 엄마는 뭐가 좋으세요? 손뜨개질 하실 때 마음이 편해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면 짧은 산책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엄마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가져보세요. 편두통은 예방이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편두통 빈도가 줄어들어요. 이미 아플 때 약 먹는 것보다 아프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마지막 7번째는 단백질이랑 채소를 균형 있게 먹는 습관이에요. 임영웅 씨는 식사할 때 고기랑 샐러드를 항상 함께 먹는데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채소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근육이 있어야 몸도 든든하고 낙상 위험도 줄고 기초 대사량도 유지돼요.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고기만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생기기 쉬운데 채소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요. 게다가 채소에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요. 엄마, 한 끼 식사할 때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접시 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반은 단백질로 채우는 거예요.
밥은 조금만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단이 돼요. 단백질은 꼭 닭가슴살일 필요 없어요. 달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두부도 좋고 생선도 좋아요. 아침에 달걀 2개 삶아서 드시고 점심에 두부 반모 먹고 저녁에 생선 한 토막 드시면 충분해요. 채소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세요. 초록색 채소, 빨간색 채소, 노란색 채소 색깔이 다르면 영양소도 달라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시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 늦게 식사하실 때는 채소 비율을 더 높이세요.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채소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은 조금만 추가하시고요. 그러면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엄마. 몸을 덜 피곤하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우리 몸이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덜 쓰게 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죠. 임영웅 씨도 특별한 식단을 따르는 게 아니래요. 그냥 단백질이랑 채소를 균형 있게 먹는 거예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요.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이에요. 엄마, 여기까지 임영웅 씨의 건강 루틴 7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샐러드 드레싱 줄이기, 빵이랑 탄수화물 절제하기, 술 절제하기, 매일 조금씩 운동하기, 설탕 대신 소금으로 간 맞추기, 불면이랑 스트레스 관리하기, 단백질이랑 채소 균형 있게 먹기. 이 7가지예요. 하나하나 보면 사실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드레싱 조금 덜 뿌리고 빵 냄새 한 번쯤 참아보고 술 한 캔 덜 마시고 아침에 스트레칭 10분 하고 설탕 대신 소금 넣고 저녁에 스마트폰 조금 덜 보고 채소 좀 더 먹고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한 달, 1년을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임영웅 씨가 특별한 건 바로 이 꾸준함이에요. 임영웅 씨가 타고난 체질이 좋아서 건강한 게 아니래요. 오히려 과거의 불면증이랑 편두통으로 고생도 했고요. 대신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걸 꾸준히 지켜온 거예요. 엄마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신 것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또 하나 추가하시고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건 항상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익숙한 걸 원하니까요. 근데 3주만 참아보세요. 3주가 지나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상상해보세요. 20년 후에 임영웅 씨가 60대 중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고 엄마도 여전히 건강하게 그 공연장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요. 손에는 응원봉 들고 눈에는 반짝이는 빛을 가득 담고서요. 그래야 나중에 임영웅 씨가 시니어가 되더라도 엄마는 여전히 건강한 팬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계실 수 있으니까요. 엄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떠셨나요? 사실 생소한 정보들은 아니지만 임영웅 씨가 지키고 있는 루틴이라고 하니 색다르시죠? 저도 한 팬으로서 이 7가지 루틴 지켜보려고요. 엄마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친구분들이나 임영웅 씨 팬분들께 공유 많이 해주셔서 우리 임영웅 씨와 함께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엄마.